일본이 한 몇십 년 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래요.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더 이상 도전을 못하고 희귀꼬머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이 청년들이 부모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부모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왜냐하면은 사망 신고를 하면은 연금이 끊어지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1차 대상은 부모거든요. 이 가족 내에서 양육을 할 때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 참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김새가 못났어도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또 자기가 설사 공부를 못해도 주눅들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부모님이 상당히 반듯하게 정도를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좋은 부모는 안녕하세요. 장성숙입니다. 몇 년 전에 퇴임하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극동상담심리연구원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성적 또는 성취 이런 거에 이제 우선성을 두는데 우리가 정말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그런 것들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중한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또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에 갔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 저 사람 별로야 아주 성격이 좀 더러워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가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당장 눈앞에 어떤 그 성취 성적 이런 거에만 급급하실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 있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거나 존중받는 그런 자녀로다가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학업 성취라든가 능력 덕분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이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도 능력을 갖춰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죽어라고 이제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막 밀어붙이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으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앞서갔었거든요. 그네들도 한 몇십 년 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래요. 이 자녀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한 번 좌절하거나 두 번 좌절하면은 더 이상 도전을 못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희귀꼬머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이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부모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난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한 5, 60이 됐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8, 90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부모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왜냐하면은 사망 신고를 하면은 연금이 끊어지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래서 이 일본 여기저기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확확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도 능력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특출난 애들은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 활동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일본의 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이네들이 채택한 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체육시간을 넣었다래요. 그 우리 교육받을 때만 해도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매일 2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고 경쟁
의견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또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서 어디 갖다 놔도 자기 깜냥대로 살아가는 인성, 사회성을 갖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너무 이제 능력 위주의 교육 이거는 조금 탈피하시고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경 써야 할 게 인성 내지는 사회성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 교육을 이 남의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1차 대상은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선생님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이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양분을 충분히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얼마만큼 자녀하고 이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전 다르다고 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줘야 아이들이 야물고 단단하고 든든하게 뒷배가 있어야 제대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시간을 듬뿍 할애해서 자녀와 함께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부모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함께하는 사이에 눈치, 고치, 부모의 기대가 뭐고 또 상식이 뭐고 기준이 뭐고 이런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흡수를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큰다 그래요. 어렸을 때일수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벌써 이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은 순차적으로 이 아이들을 좀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만 해도 사춘기 즉 생식 능력이 생기면은 이 이제 자기 자녀 새끼들이 자립을 하도록 가차없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인지 그 사춘기를 지나서 또 한 10년을 더 보살펴 주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좀 풀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생식 능력이 생기는 사춘기 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부모가 너무 규제를 하거나 가둬놓으려고 하거나 너무 못 떨어지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많이 보내고 이제 자녀가 크면은 독립적으로 해봐라 하고 떨어지는 유연함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요즘 엄마들도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저녁에는 막 늦게 모임에도 다녀오고 또 밀린 일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버지들이 귀가 시간이 좀 많이 늦는데 엄마들도 뭐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현대의 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녁 시간은 어차피 귀가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너무나 분주하니까 저녁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만큼은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가족이라는 게 뭐냐. 한 밥상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만큼은 매일 20분씩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시고 아침에 이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우유 한 잔만 마시더라도 상에 둘러앉아서 요즘 뭐 어려운 일은 없냐? 친구하고는 어떠냐? 학교 생활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뭔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런 시기를 놓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대로 못 도와줬을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바쁠수록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밥상머리 교육은 꼭 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애가 있고 나중에 커서도 서로 이렇게 친밀할 수 있지. 그런 아침에 밥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냥 뿔뿔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예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꼭 공부를 잘해야만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뭐 힘이 세야만 갖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내에서 양육을 할 때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 참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김새가 못났어도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또 자기가 설사 공부를 못해도 뭐 부모님한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주눅들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너무나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또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마음 놓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도록 부모님이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또 칭찬할 일 있으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이러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거는 좀 곤란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뭐 이런 적당하게 훈육도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참 멋져 뭐 이런 긍정적 강화를 자꾸 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 자녀들이 자기를 상당히 근사하게 긍정적으로 봐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바깥에 가서 사물이나 대상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환대를 받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긍정적인 몸짓을 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이제 호감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감 사는 몸짓은 집에서 길러주는 게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하게끔 또는 아빠를 좋아하게끔 또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좋아하게끔 부모님이 뒤에서 상당히 조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환심을 사서 그 애가 마냥 좋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바깥에 나가서도 이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경원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라는 그 긍정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여기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를 좋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나쁜 게 무관심한 태도를 자녀에게 보이면 안 돼요. 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참 이렇게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 우울감 또는 차가움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박한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일단 이제 안 보여주는 게 좋고 이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비교를 하면서 남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편견을 갖고 함부로 이 남을 비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이 훌륭해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반듯해지는 게 우선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자녀도 우리가 반듯하게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녀는 거의 백지 상태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도화지에 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인데 그 1차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흡수를 하니까 자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부모님이 상당히 반듯하게 정도를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좋은 부모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의 경쟁력을 위해서겠지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한 발 앞서서 이끌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든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학습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실증을 내게 해요. 그래서 흥미를 잃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 덕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부모 은혜를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너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부모는 자녀가 뭐 운운하지 않는, 비난도 물론 아니지요. 그래서 자녀가 지 노력으로 지가 잘나서 그 정도 된 줄 알 정도로 너무 이렇게 강한 영향을 안 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인류 부모고, 이류 부모는 그래도 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지도 덕분에 이렇게 됐다. 부모님이 이렇게 한 발 앞서서 나에게 많은 걸 제공했다.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이류라고 해요. 삼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하고 이제 비난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는 부모. 너무 서둘러서 일찍 주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독립심이나 자립심이나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자녀를 아주 수북하게 낳았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애정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둘 아니면 한 명 이 정도를 자녀를 낳기 때문인지 이 부모님이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문제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관심이 너무 쏠려서 아이들이 옴짝달싹을 못해서 이 부작용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어릴 때는 많이 도와주지만 이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이야기는 자녀는 나에게 잠시 낳아서 키우라고 맡겨진 존재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보내는 존재 일따름이니까 너무 집착하시거나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자녀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